1300명이나 되는 남성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스마트폰 속 괴물. 29살의 김영준을 알고 계십니까? (2018년 6월의) 어느 날 밤, 서울에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강 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틴더라는 이름의 랜덤 소개팅 어플에 접속하게 되는데, 이 어플은 서로의 프로필을 확인한 뒤 좋아요를 눌러야만 매칭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가능한 어플이었다. 강 씨는 어플을 살펴보다 예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실시간 거울로 몸을 봅니다. 인증은 저도 가능해요. 라는 묘한 문구가 적힌 프로필을 발견. 그 여성의 프로필에 좋아요를 누르게 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성으로부터 먼저 메시지가 전해지며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대화가 무르익어 갈 때쯤 그 여성은 어플의 채팅 기능이 어색하다며 카카오톡으로 옮겨가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강 씨는 별 의심 없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카카오톡에서도 이어졌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여성이 강 씨에게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페이스톡을 제안해왔다. 이때 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여성이 걸어온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수락했고, 화면 속에는 옷을 입다만 한 여성이 매혹적인 몸짓을 하고 강 씨의 몸도 보고 싶다는 말로 나체 공개와 음란 행위를 요구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끈적해졌는데, 갑자기 영상 통화가 끊겼고, 이에 강 씨는 당혹스러웠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카카오톡에서는 좀 전의 상황을 모두 녹화했다. 돈이 없으면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영상을 더 찍어서 보내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방금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모두 유포해버리겠다는 서늘한 협박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고민 끝에 강 씨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으나 공포심에 어쩔 수 없이 추가 영상을 보내야만 했고, 1년 뒤인 2019년 11월 부산에 거주하던 20대 이씨 또한 똑같은 수법에 휘말려 범행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유사 피해는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을 넘어 2021년 초 서울에서 일하는 의사와 현직 공무원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 그리고 인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까지 이 덫에 걸려들었다. 범인은 어플과 카카오톡에서의 대화로 피해자의 직업을 파악한 뒤 상대가 의사나 경찰관이면 의사 가운이나 경찰 제복을 입힌 채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한 결과물을 보내게 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남성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일상을 파괴해버린 이 악질적인 범죄자는 대체 누구일까? 범인은 놀랍게도 1992년생, 당시 나이 29세의 남성 김영준. 그는 2013년부터 무려 8년간이나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그자의 범행 방식은 먼저 채팅 어플에 도용한 여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남성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해당 남성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캐냈었다. 그리고는 영상 통화가 시작되면 미리 확보한 인터넷에 떠도는 여성들의 음란 영상을 실시간으로 자신의 화면에 송출하는 미러링 기술을 사용했고, 영상 속 여성의 입모양에 맞춰 완벽하게 음성을 변조, 실제 영상 속 여성이 말하는 것처럼 남성들을 속였었다. 일반적인 몸캠 피싱 사건은 녹화된 영상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갈취하지만, 김영준은 직접적인 금전 협박 대신 피해자들에게 더욱 엽기적인 추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며 집요하게 강요했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모은 수만 개의 맞춤형 영상들을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하여 돈을 챙겼었는데, 이 영상들은
남성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즐기는 남성들이 구매했었고, 김영준은 그 사람들에게 영상 한 세트를 10만 원에 판매, 30만 원 이상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비스 영상까지 끼워주었다. 또한 김영준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이체는 하지 않았고, 오직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 핀 번호로만 거래하며 남성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범죄는 밝혀지는 법. 김영준이 미쳐 날뛰던 2020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일한 피해 사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으며, 피해자들은 전문 지원센터 등을 찾고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퍼즐을 맞추어 나갔다. 그리고 2021년 4월, 피해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개팅 어플 불법 촬영 범인을 수사해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은 순식간에 22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다. 이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이에 김영준은 수십 개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철저히 몸을 숨겼지만, 수사팀은 피해자들이 제공한 정보와 텔레그램 판매 경로, 문화상품권 현금화 루트를 역추적했다. 결국 수사 2달 만인 2021년 6월 3일, 경찰은 서울 모처에 있는 김영준의 은신처를 전격 급습하게 되는데, 내부에는 수십 개의 하드디스크와 고성능 PC, 모니터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었고, PC 안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영상이 폴더별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김영준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경찰이 최종 입수한 김영준의 하드디스크에서는 무려 27,000개나 되는 불법 영상이 있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만 1,300명에 달했으며, 심지어 그 안에는 아직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도 39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경찰은 2021년 6월 11일 김영준의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되는데, 포토라인에 선 김영준은 끝내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 카메라를 향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는 짧고 건조한 말을 남긴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남성들의 영혼을 갉아먹은 악마 김영준. 과연 그자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2022년 1월 열린 1심 재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남겼다며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김영준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결국 2022년 9월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10년형을 최종 확정지었다. 그렇게 김영준은 2022년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니 2030년 초 40대 초반의 나이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